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자, 저작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들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의 법률 근거는 저작권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는데 참고로 그건 아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러한 그 저작권법의 목적이 있죠. 저작권법. 목적이 있습니다. 자, 1957년에 출판, 방송, 공연, 자,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보호해주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저작권법에 의하면은요, 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있죠. 저작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 인접권이라고 있습니다. 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한다. 그래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도모하면서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작물은 창작물이에요. 창작을 해야 된다. 모방이 아니죠. 창작이에요.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사성,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 말입니다. 창작물. 그것을 우리는 저작물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죠. 또 저작권은요,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저작권은 따라서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산업재산권하고는 다르게 어떠한 절차나 방식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저작권법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저작권법의 구성. 자, 구성에서는 먼저, 자,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의 인접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다. 매우 넓은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죠. 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이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저작 재산권. 또 하나 저작 인격권.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작 재산권이라 하면 복제, 공연, 방송, 디지털 음성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런 부분이겠지만은, 자, 저작 인격권인 경우에는, 자, 공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명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권.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는 저작 인격권이라고 한다. 이거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재산권, 이것은 인격권. 그래서 이제 재산권인 경우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죠. 이것은 뒤에서 나옵니다만 양도 상속이 가능해요. 하지만 인격권은요, 양도 상속이 안 되죠. 자, 이런 특징이 좀 있다라는 점, 그건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저작 재산권인 경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전부나 아니면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하는 동안하고 사망 후에는 50년간이었어요. 50년. 그러나 이 부분도 2013년 7월 1일서부터는 개정이 되면서 기간이 이제 어떻게 70년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존하는 동안하고 사망 후 70년간 이 저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작 재산권. 그 다음에 저작 인격권인 경우는 여기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작자의 명예나 덕망이죠. 그래서 양도나 상속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인접권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자, 저작 인접권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일반 공정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창작에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창작에 기여를 한 사람. 그것을 이제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창작에 준하는 역할을 해서 그 창작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사람이죠.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실현자,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작곡자, 이런 연주자죠. 그 다음에 음반을 제작한 사람,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 그 다음에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고요? 저작 인접권자라고도 보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저작물과 저작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는요, 먼저 이제, 저작물의 종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종류와 관련해서는 먼저 1차적 저작물이 있죠. 자, 1차적 저작물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자, 간략하게 보자면, 어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 소설, 수필,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저작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극, 뭐 영화, 무용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술과 관련한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뭐 해와, 조각, 서예, 조작, 뭐 판화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저작물들이 있죠. 건축물들, 뭐 모형, 설계, 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도 저작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영상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도 있어요. 도형. 뭐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컴퓨터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1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적 저작물은요? 자, 이런 1차적 저작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2차적이니까, 자, 원 저작물을 번역합니다. 번역하죠. 그 다음에 편곡, 변형, 그 다음에 각색, 그리고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으로 인해서 독자적인, 창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 이런 저작물의 보호에 있어서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의 어떤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저작물인 경우, 자, 이제 편집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편집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보호받지는 못한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로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죠. 공고하고 훈령,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문 있죠. 결정문, 명령, 그다음 행정심판 절차에 따른 의결, 결정,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어떤 편집물, 번역물, 그 다음에 사실 전달에 따른 시사보도, 이런 경우에는요,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보호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자 한번 보도록 하죠, 저작자. 자, 저작자라고 한다면은 그 저작물의 원본을 이나 또는 복제물에 있어서의 저작자죠. 그래서 저작자는 바로 실명으로 하는 것이죠. 또는 이제 이명이라고 했는데요. 이명은 이제 다른 것은 예명이라고 했습니다. 예명. 실제 본명이 아니라 예명이죠. 뭐 아호, 약칭 이렇게도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작물을 이것을 공연하거나 공정송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로 잘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 이명으로 표시된 자, 이렇게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저작물에 표시가 없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가 표시된 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자, 법인 등의 명의로 해서 공표되는 그 업무상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계약이나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따라서 정함이 없을 때는 어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민법에도 보면 바로 자연인과 법인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죠. 바로 법인도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졌습니까? 저작 인격권을 갖는다. 양도나 상속이 안 된다고 했었죠. 명예나 아니면 덕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을 창작한 때서부터 저작권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절차, 형식은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작 인격권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먼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공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표권이라고 하죠. 공표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공표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자, 저작물을 실제 공연을 하거나, 공중 송신하거나, 전시, 기타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그런 저작물들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작물을 내가 공표하거나 또는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그러한 저작물을 누군가 그러한 저작자 사건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거나 출판물을 설정하거나 또 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배타적 발행권은 나 이외에는 누구든지 발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배타적 발행권입니다. 그것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저작물에 대한 공표를 어떻게 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미술 공작품도 있죠. 미술 또는 건축, 사진 저작물에 대한 원본을 양도를 했다면, 양도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작물에 대한 원본의 전시 방법에 대해서 그 공표를 어떻게 한 것이에요?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한 2차적인 어떤 저작물, 편집물이 공표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원 저작물이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누군가 저작자가 도서관 등에 기증을 했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유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명 표시권이죠. 자, 성명 표시권은 말 그대로 저작자 저작물의 원본이 있죠. 또 그 복제물이나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다가 말 그대로 실명 또는 무엇으로 이명으로 바로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동일성 유지권이죠. 자, 이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언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학교 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표현 변경. 두 번째, 자, 건축물을 증축, 개축, 그 밖에 어떤 변형. 그다음에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변경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한다라든지 그 밖에 이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주로 변경을 하는 경우죠. 자,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대체로 용어들은 뭡니까? 변경을 하거나 뭐 변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동일성 유지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신 전속성이 있죠. 저작 인격권의 일신 전속성. 자, 일신 전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자, 만약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저작자가. 그렇다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 다만 행위 성질에 비추어 봐서 사회 통념을 만약에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예외 조항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공동 저작물. 자, 저작의 인격권을 한번 보죠. 저작 인격권. 자, 공동 저작물이죠. 이 경우에. 자, 이 공동으로 해서 저작물인 경우는 조금 좀 복잡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1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수가 되기 때문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작자 전원의 합의.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무엇이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작자는 신의에 의해서 이런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저작자 중에서도요, 대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권리를 대표해서 행사하는 자가 그 대표권에 가진 어떤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양 당사자,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 상호 간에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저작 재산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작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자, 말 그대로 이제 저작 재산권입니다. 자, 저작 재산권에서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갈래갈래하게 넘어갑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있죠? 자, 복제할 수 있는 권리죠. 복제권. 두 번째, 자, 공연할 수 있습니다. 공연권. 그리고 이것을 공중에 송신하죠. 공중 송신권. 그 다음에 자, 전시할 수 있는 권리, 전시권. 이렇게 좀 나오죠. 전시권이다. 그 다음에 자,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라든지 복제물이 해당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판매 등의 방법을 해서 거래해야 되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제한을 두겠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대여권이죠. 대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저작 재산권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의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있어서 자, 열거주의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조문과 관련한 부분인데 많이 언급이 됩니다. 우선 재판 절차라든지 입법, 행정 목적을 위해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자, 공개적으로 이제, 자, 정치 연설도 하고, 법정, 국회, 또 지방의회에서 진술 등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 학교 교육 목적으로 해서도 이용합니다. 시사보도를 위해서 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든지, 시사적인 가사 또는 노설 등 언론기관에서 이제 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또 사적 이용을 해서 복제하는 경우도 있죠. 도서관 등에서 소장 자료로 복제 전송도 있고요. 저작물을 시험 문제로 복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에 점자가 있죠. 복제 전송하는, 방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그것을 녹음 녹화하는 경우, 미술 저작물을 어떤 장소에서 전시 또는 복제, 또 이것을 이제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개작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을 이제 저작재산권에 있어서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자, 현행 법령을 이제 열거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호기관. 무작정, 무한정으로 보호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출문제로 출제했던 부분이죠. 자, 그 기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자, 생존 시죠, 생존. 그리고 사망을 한 이후에 몇 년이에요? 70년간. 사망 후 70년이죠. 존속한다. 70년간.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입니다. 사망 후 여기도 마찬가지로 70년간이다. 맨 마지막으로 사망하는 저작자가 사망하고서 70년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자, 무명이나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몇 년간? 70년간. 존속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저작물이죠. 업무상 저작물. 자,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70년간입니다. 공표한 때부터. 자, 통상 이제 70년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간을 보면. 자, 다음은 이제 영상 저작물이죠. 자, 영상 저작물이라든지 프로그램 저작 재산권인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70년까지. 자, 동일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그 시점이에요. 몇 년? 70년간 존속한다.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 저작물을 창작하고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이것이 바로 저작재산권의 무슨 기간이요? 보호기간이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저작인저권이죠. 자, 저작인저권인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저작인저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실현하는 경우가 있죠. 실현. 두 번째 음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방송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실현에 대한 부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 행하는 실현입니다.
자, 사인,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겠죠. 법인이라든지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가입되는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실현을 말합니다. 음반에 고정이 되기도 하고 또 방송에 고정되기도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음반인 경우에는 자, 음반 제작자겠죠. 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음이 맨 처음에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이 된 그런 음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가입되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이제 보호되는 음반도 있는데요. 최약국의 국민을 음반 제작자라는 음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이거는 이제 방송 제작자가 되겠죠.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 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또 가입되는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 방송으로서 최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의 최약국 내에 있는 방송 설비로부터 행하는 그러한 방송들,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어떤 실현, 음반,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이래서 만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호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저작 인저권의 이제 종류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저작 인저권에도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죠. 자, 우선 이제 실현자로서 이제 권리가 있습니다. 실현자가 가지는 권리. 자, 실현자로서 가지는 권리는요,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던 저작 재산권, 또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되겠죠?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명을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저작 재산권과 좀 연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표시할 수가 있다. 실명이나 아니면 이명으로 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가 가능하다. 동일성 유지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실현자에게 그는 일신 전속성. 저작 인저권이죠. 일신 전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제할 수가 있죠. 복제권, 그 다음에 배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대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연. 자, 공연할 수 있는 권리죠. 고정되지 아니한 실현을 공연할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방송권. 방송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송권.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송 사업자가 실현자에 대해서 실현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음성송신 사업자가 실현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해서 송신하는 경우에 또 상당한 보상금을 누구에게? 실현자에게 지급한다. 그 다음에 판매된 음반을 사용해서 공연하는 실현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실현자도 있죠. 공동으로 실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현자. 자, 2인 이상이요. 합동을 해서 합주를 합니다. 또 연주를 한다라는 것이죠. 연극을 실현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반 제작자도 이제 권리가 있죠. 자, 음반 제작자인 경우에는 음반을 복제할 권리, 판매한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또 음반을 전송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사업자죠. 자, 방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방송을 복제할 수가 있고 동시에 중계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자, 저작 인저권도 보호 기간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보호기관과 관련한 부분은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보호기관과 관련한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저작 인접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호기간은 다음 해부터 기산을 해서 몇 년이요? 70년간이요. 70년간. 존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 8월 1일서부터 기존에는 50년간이었었지만 2014년 8월 1일에 개정이 돼서 70년간으로 존속이 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례 한번 보도록 하죠. 기타 특례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자, 영상 저작물이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 저작물과 관련한 특례가 있죠. 우선 먼저 첫 번째 보자면 영상 지작자, 저작의 재산권자가 누구에게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요.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자, 그 예들이 좀 나오죠.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각색한다라든지 공개 상영한다라든지 방송한다라든지 전송한다라든지 복제 배포한다라든지 또 그 번역물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한다라든지 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요. 허락을 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바로 그 다른 정상물로 영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허락한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상 저작물의 권리죠. 자, 영상 저작물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영상을 제작자가 있죠. 그 다음에 영상 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작물에서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필요한 권리는 영상의 제작자가 이것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양도받은 것으로. 그 다음에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사용이 되는 소설, 각본, 미용, 음악 저작물들이 있죠. 이런 것은 전항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자가 있죠. 자, 제작자와 관련된 부분은요. 자, 복제, 배포, 공개 상영, 방송, 정성, 기타 이것을 이용한 권리로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주로 영상과 관련한 그런 특례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자, 프로그램도 있죠.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자,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했는데, 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에서. 자, 예외인 경우가 있죠. 예외인 경우에는 자, 프로그램 언어가 있고요. 자, 프로그램 언어는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문자, 기호, 부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규약입니다. 규약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언어와 관련한 용법과 관련한 특별한 어떠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해법이죠. 해법. 자, 해법은 자, 어떤 지시와 명령에 대한 조합의 방법이다. 이것은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중에서 보호 대상에서 예외되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나 또는 배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복제나 또는 배포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예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재판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수업 과정에 이것을 참여하는 목적으로 복제할 수도 있겠죠. 배포합니다. 두 번째, 자, 교과형 도서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실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개인이 그냥 복제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어떤 학식과 기능에 관한 시험을 치를 목적으로 시험이나 하는 검정을 목적으로 해서 복제하고 배포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걸 예외로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초를 다루는 아이디어라든지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을 목적이다. 이런 경우는 허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허용을 하지만 그것을 배포하는 경우는 안 되죠. 어쨌든 복제해서 복구하는 데는 가능하다. 이런 경우 예외 조항입니다. 복제와 배포가 가능한 경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이용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용자가 보존을 해서 복제를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복제 가능한 경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서 소지와 이용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복제물이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변질이 되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복제물을 복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물을 소지 이용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해당 복제물을 복제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제한 것을 그때는 폐기시켜라. 그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또 구성,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만 잘 보시면 돼요. 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심의하고, 그 다음에 분쟁을 알선 조정합니다. 조정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합니다. 자, 위원장 한 명이에요. 위원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 부위원장은 두 명이죠. 두 명. 그래서 20명 이상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고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그 중에서 선출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저작권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몇 가지 좀 보시면 대학이라든지 공인대 연구에서 부교수 이상입니다. 이상의 그런 직위. 그래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죠.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또는 이런 공공기관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이나 아니면 문화산업 관련의 전공이 있는 자, 실무경험. 그 다음에 저작권이나 문화 관련 산업단체에 임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학식이나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 가능하다. 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요. 3년입니다. 임기가. 또 연임이 가능하죠. 이런 분들이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혼이 생기면요, 보궐위원 선출해야 됩니다. 자, 선출이 된 그 사람은, 자, 전임자의 그 자녀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되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분과위원회도 설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회가 하는 업무는요, 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분쟁 알선 조정하고요. 저작권 또 위탁 관리 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사용 요율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정하게 된다. 또 저작권 보호를 해서 국제 협력도 해야 되고 연구, 교육, 홍보, 정책 수립, 정책 수립도 하고요. 정보관리 시스템도 해야 되고 저작권이 침해가 되어 있으면 그런 규정도 마련해야 되고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 권고도 하죠.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 명령 요청도 하고 또 법령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그런 업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기구도 잘 보셔야 돼요. 국제기구들. 자, 이 부분도 이제 출제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구와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다는 얘기죠. 우선 한번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재산권 기구. 자, 이 영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영문을. WIPO입니다. 자,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우리 한글만 예를 들어서 암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무엇도요? 이 영문 표기도 잘 보셔야 돼요. WIPO라는 것이죠. 그래서 1886년도에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 조약이 있었고요. 1883년도에는 산업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 조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1967년도에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것이죠. 스웨덴이죠. 스톡홀름. 자, 스톡홀름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1973년도에 옵서브로 참석을 해서 1979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 업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산업적 소유권도 있죠. 그 다음에 문화, 음악, 사진, 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명칭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무역 관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협정이 있습니다. 무역 관련. 자, 영문을 잘 보셔야 되겠죠? TRIPS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TRIPS 영문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특허, 의장, 상표, 저작, 자, 이런 이제 최초의 다자간의 규범이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죠. 그 다자간 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이 된 부분이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영업 비밀, 자, 이런 부분도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95년 1월 1일 날 가입이 되었죠.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세계 저작권 협약. 자, 영문으로는요, UCC라고도 합니다. UCC. 영문을 잘 보셔야 돼요. 세계 저작권 협약이다. 자, 1952년 9월 1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이 된 국제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가 간에 있어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방식이 있었죠. 자, 일정한 방식의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의 방식 저작권법이 있었지만 남미에서도 범아메리카 조약이 바로 해당이 되었었던 부분이에요. 자, 어떠한 방식이나 절차가 없어도 일단 저작물이 창작이 되면 당연히 저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이런 세계 저작권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베른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베른 협약. 자, 베른 협약은 1886년도 9월에 자, 스위스 베른에서 한 거예요. 1886년 스위스 베른. 한 경우죠. 그래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체결된 부분이다. 자, 저작자가 생존 기간과 그 후에 사망하고서 50년간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1996년도에 가입했죠. 자, 네 번째로 이제 제네바죠. 네 번째고요. 이것이 다섯 번째네요. 자, 제네바에서 음반 협약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제목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음반과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해적판, 막 원본이 있는데 그것을 막 복제해가지고 막 판매하는 경우죠. 그래서 해적판의 방지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해적판 방지 협약. 이렇게도 불리는 것이 뭐라고요? 제네바 음반 협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987년도 10월 10일에 발효가 되었다. 자, 보호 기간은요. 최초로 고정된 연도나 또는 음반이 최초로 발행된 연도의 종료부터 20년보다는 짧게 해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로마 협약이죠. 자, 이 로마 협약인 경우에는요. 특이한 점은 바로
저작의 인접권을 강조한 경우죠. 저작 인접권. 이 부분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이에요. 로마에서.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인 ILO,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WIPO, 그 다음에 UN의 교육과학문화기구.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유네스코죠? 자, 이러면서 간정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가입을 했고, 2009년 3월 18일자로 공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신조약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신조약이라고도 합니다. WIPO인데요. 자, 신조약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유엔의 전문 기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적 이런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촉진하고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해서 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산업재산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특허, 실형신안, 의장, 상표,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것과 저작권. 그리고 또 하나, 저작 인접권. 자, 방송, 실현,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24개 국제조약을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요, 1973년도에 옵서버로 참석했다가 1979년도에 정식 가입을 한,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WIPO의 신조약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